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압도적 다수로 기각을 시킴에 따라서요. 민주당이 이재명부터 시작해갖고 소속 의원들이 거의 멘붕이 돼가지고요. 좌충우돌 그 돌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배지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총사퇴하고 총선을 새로 치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상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의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이죠. 이 헌법상 의무를 여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그 판결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존중은 하지만 국민 다수는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흔쾌한 존중과 승복의 자세가 아니라 아주 뒷맛이 남는 찝찝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 맞습니다. 최근에요,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 몇 번이나 거절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뭐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는데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이겨도 용서되나, 이 점에 대해 우리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굉장히 찝찝하죠. 그러니까요, 이 국민의 다수는요, 오늘 헌법재판관 7대1 이 결론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고요. 사실상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오늘의 헌재 결정을 수용하면 안 된다, 반발해야 된다, 불복해야 된다, 이거를 은근히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더군다나요,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사회에 나와서도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던 문형배가요, 그 기각 아닙니까? 기각.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거는 법률 위반이기는 하나, 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우리법 연구의 이미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요, 문형배, 이미선 이런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조차 이제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앞에 이걸 띄운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이게 그렇게 복잡한 사건인가?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사안에 비하면 그게 더 훨씬 복잡했다. 근데 90일 남짓 다 선고를 했는데,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법률 위반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선고기일조차 못 잡고 있느냐. 그러면서요, 오늘 이재명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이 계속 진행됐다면 최소 5천 명에서 많게는 10,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얘기까지도 했어요. 뭐 이런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가 계엄에 의해서 사실상 타살됐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헌재를 향해서도요, 경고를 했습니다. 헌재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기저기서 불안, 갈등 촉발되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도 심각한 대립이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일 모레 본인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거는 굳은 자로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금요일로 예상되지만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요.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으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수요일 날, 내일 모레 본인의 선거법 유죄 판결 항소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을 채 계속해서 시간이 간다면 여론 지형상 이재명이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한다면 이거는 분명 헌재 내 이상 기류가 발생한 것 아니겠는가. 처음에는 8대0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이 예상되었는데 점점 이게 바뀌면서 혹시 그것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재명으로서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최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이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된다. 이거는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일종의 경고와 압박이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심리적 내전이 물리적 내전으로 이게 격화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이 얼마나 이제 심리적으로 지금 평정심을 잃고 그러고 있는가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요, 이현주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 최고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배치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총사퇴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총사퇴하고 다시 한번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 선거 다시 치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취지는 그 아까 이재명 발언하고 비슷해요. 하루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활력을 다시 불어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윤석열 파면에는 찬반이 있을 수 없다. 만에 하나 헌재 일부가 부안내동하거나 기한 없이 지연해서 정치적 불안정을 증대시켜 나라를 망가뜨린다면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 스스로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폭 행위를 한 셈이 돼서 주권자 국민들이 직접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러분, 저 국민 직접 저항권 있잖아요. 저게 최근에 어떤 사람이 입에 제일 많이 올렸던가요? 정광훈 아닙니까? 정광훈. 정광훈이 이게 이 헌재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거 기각하지 않으면 그때는 국민이 직접 저항권을 발동해갖고 헌재를 한 칼에 날려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서부지법 그 난동 때도 그 폭행 행위 가담자들이 가장 많이 입에 올렸던 단어가 저 직접 저항권 아닙니까? 국민 저항권. 저거를 저 민주당 사람들이 극우라고 멸칭을 하는 정광훈 목사가 최근에 와서 제일 많이 썼던 건데 저거를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현주가 입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참 재밌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파만 국민 저항권을 뭐 행사할 줄 아냐? 우리 좌파도 국민 저항권 행사할 수 있다. 뭐 이제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가자.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헌재는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나? 헌법 질서의 마지막 수호자는 주권자 국민이다. 헌재가 계속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중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께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데 그런 나라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 국민들의 나라, 운명과 역사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도록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조차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근데요, 국민 저항권, 총선 다시 치르자. 이게 최근에 누구 주장하고 굉장히 닮았잖아요. 정광훈 주장하고 너무 닮았어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작년 4월 총선이 그 부정선거에 의한 그거였기 때문에 그 다 이번 국회에 다 해산하고 총선 새로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 총선 다시 하자. 겉으로 보면요. 이 두 가지 주장이 정광훈과 이현주가 아주 빼박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175석인가요? 조국당 뭐 저쪽 좌파 당들 다 합치면 192석 압도적 우위인데 이거를 그냥 총사퇴하고 다시 치르자? 그러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만큼 그렇게 의석 분포 차이가 많이 또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지지율 동향을 보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폭행위라고 보여지는 저런 말들이 민주당 최고위원 입에서 스스럼 없이 막 튀어나오고 있다. 이것 또한 민주당이 지금 멘붕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내친 김에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막 발의하는 법안들 보니까요. 이것도 뭐 맨정신이라면 발의할 수 없는 법안들이 많은데요. 저기 오늘 중앙일보 윤지원 기자 뭐 단독 보도인데 이 보니까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이제 국회법을 개정하자. 근데 이게 뭐냐? 일반인이 국회의원을 때리면요. 일반인이 그 일반 국민을 때렸을 때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도록 가중 처벌을 하자. 그러니까 폭행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 대상이 일반인이냐 국회의원인가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뭐 1.5배 정도 더 무겁게 처벌하자. 저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지금 발의했습니다. 이 국회법 개정안 165조, 166조예요.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 이 두 가지인데 이거를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법에는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또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이런 조건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협박 뭐 이런 거 하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특수폭행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때 이게 바뀐 조항입니다. 그 전에 18대 국회 때까지 매번 이제 몸싸움 충돌하고 동물국회다. 심지어 무슨 뭐 도끼, 햄머, 뭐 체류탄 별게 다 등장하니까 그것만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 회의를 방해하거나 의정 활동을 방해할 때는 이걸로 가중 처벌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걸로 이제까지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는 게 있죠. 그 패스트 트랙 해갖고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이게 그 20대 국회 때였나요? 19대 국회 말이었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그 공수처법 날치기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걸 막았다 해서 패스트 트랙 해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거를요, 민주당의 장경태가 이걸 바꿔서 이제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하는 그 점만 인정이 된다면 그 장소가 국회 회의장이든 아니면 그 다른 장소든 간에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 회의를 어떻게 잘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은 그 장소가 국회 회의장이든 아니면 바깥이든 그 어디든 상관없다.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심지어요. 국회 밖에서 폭행할 경우, 국회 밖에서 폭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의원이냐 일반인이냐에 따라서 일반인 폭행할 때보다 의원을 폭행할 때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게끔 그러니까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1.5배 형량을 때릴 수 있다 이건데 이거를요 어떤 법안을 발의를 하면요 그 왜 이렇게 이런 개정안을 발의를 하는지 그 취지를 적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장경태가 여기다 버젓이 뭘 적었는지 아니까 이재명 테러 사건 작년 1월 부산에서 벌어졌던 그래서 그 테러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런 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1.5배 무겁게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 앞에 그 시위에서 민주당 여성 의원 중에 백혜련 의원이 뭐 이른바 달걀 테러 날달걀 맞았죠. 그다음에 같은 날 또 여성 의원 이재정 의원이요. 헌재 앞을 지나가는 어떤 60대 남성이 자신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가격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장소가 국회 회의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소 불문하고 이건 처벌할 수 있게끔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거예요. 국회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그 경우 일반인 폭행했을 때보다 최대 1.5배 더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어이가 없습니다. 고대 로스쿨의 차진아 교수가 이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네요.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들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고 국회 회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애당초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 했고자 하는 그런 거를 처벌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입법 취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근데 꼭 국회의원 폭행의 경우에만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이거는 위헌 소지가 대단히 높다. 그렇죠. 때리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면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야말로 장경태라는 국회의원이 특권 의식에 쩔어가지고 이런 거를 발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고요. 하여간 지금 민주당이 거의 멘붕 상태로 좌충우돌 하고 있다. 좌충우돌 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정신 상태가 향후 전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